자, 이건 커피벨트라고 해요.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지역들인데요. 여기가 커피가 자라는 곳을 말합니다. 원래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와 중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에서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산지가 있죠. 이 커피벨트에는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자, 다시 이 지도를 꺼내봅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 지도처럼 무역로를 틀어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오스만 터키는 중개형 무역을 막대한 부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유럽의 국가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무역할수록 이교도였던 오스만 터키만 부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역발상을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로 가서 직항 무역로를 개척하자. 그래서 이 지도처럼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 개척이 시작되고 이게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죠. 대항해 시대가 생겨나면서 이게 식민지 시대로 발전합니다. 커피벨트는 이 식민지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풍차와 튤립의 나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렌지 군단으로 익숙한 이곳,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예멘 모카항에서 커피 묘목을 도둑질해 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커피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물원에서 관상용으로 몇 개 기르고 육성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실론섬, 즉 스리랑카에 커피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심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잭팟이 터집니다.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도 심으니 더 많이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결국 네덜란드는 본토에서 커피 생산도 못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유럽 최초, 유럽 최대의 커피 수출국이 됩니다. 이 최대 타이틀은 나중에 또 누군가가 가져가지만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에펠탑과 프랑스 3세기가 쉬운 힌트였죠. 프랑스도 커피 세계화의 한 몫을 담당하는데요. 네덜란드에게서 묘목으로 얻어온 프랑스도 초창기에는 커피를 식물원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프랑스 해군 장교 끌리웨가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에 커피를 심었고 이게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의 커피가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도 커피가 자라죠. 베트남도 커피가 유명하죠. 그건 바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커피는 수요부터 공급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느 때부터였을까요? 바로 구한말시기 고종 때입니다. 처음에 커피는 양탕국이라고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고 불렀어요. 저렇게 사발에 담아 마셨어요. 사진에 저거 사양 아니에요. 커피 맞아요. 커피라는 용어도 전래가 되니 가비, 가베 등으로 불렸는데 고종이 자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고종은 손탁 호텔로 커피를 자주 마시러 갔는데 이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나오죠. 극중 김민정이 연기한 쿠도히나 이양화가 손탁 호텔의 창업자 독일 여자 손탁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고 이양화가 경영하는 글로리 호텔이 손탁 호텔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가상의 호텔입니다. 근데 미스터 선샤인처럼 황제가 한번 거동하는데 많은 수행원과 호위 병력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가 행차하는 곳 주변의 안위를 위해 주변을 물리기도 해야 했죠. 아주 번거롭고 이러한 이유들로 황제의 체면에 자주 호텔의 카페를 들락거리기도 뭐했겠죠. 현대 대통령도 한번 움직이는데 많은 경험이 수행 인원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황제다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했겠냐고 물어보니 손탁 호텔을 궁궐 근처로 옮겼다, 커피를 재배하게 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들 일반인이라 평범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커피 애과였던 고종은 클래스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집에다 카페를 차려버려요. 자신의 집인 덕수궁에다가 카페를 차려버리는데 이게 한국 최초의 카페인 정관원이에요. 요 사진은 당시 모습인데 한옥 같나요? 양옥 같나요? 사진 화질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요? 현재 모습도 당시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옥과 양옥이 섞인 양식인데 얼핏 한옥 같은 건물에 서양의 건축 구조물인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종은 한국인이 최초로 만든 카페인 정관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커피는 한국에 전파가 되고 요즘에는 우리가 믹스커피를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죠. 자, 어떤가요? 커피의 역사가. 커피는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전파가 되었어요. 커피의 역사 네 번째 편 커피의 세계화는 유럽 열강이 주도한 커피의 세계화 과정과 한국으로의 커피 전파 과정도 다루어 보았어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 제작 과정이 길었는데 이렇게 완결을 맺게 되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입니다.
역사는 점, 선, 면이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가교가 되고 싶은 통사와 전쟁사를 넘나드는 이야기 꿈꾸꾸꿈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